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86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굴이고요. 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름만 얘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은 낙교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낙교님은 저희가 격주로 하니까 네. 격번으로 참석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매주 하면 이제 격주로 올 것 같은데. 정말요? 아, 그래요? 매주 바꿔야 되나? 뭐 다시 또 흐름이 돌아오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요즘에 저희가 전력 손실이 좀 많이 커서. 전력?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다 같이 너무 바빠요. 힘들고 맞아. 바빠서. 맞아. 그리고 CP님도 아마 자주 못 오시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어서 격주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나마 격주로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낙교님이 열심히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오겠습니다. 네. 격주로라도 열심히 와주시면. 두 명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최소한 셋은 돼야 그렇죠. 두 명은 좀 이제. 두 명도 괜찮긴 한데 한 명이 더 부담스러워. 주제를 준비하면 두 명도 괜찮은데 한 주제 명이 더 준비 부담스러울 없이 것 같아요. 게스트가 있으면 그쵸, 두 명 괜찮죠. 게스트 근데 괜찮은데. 저 단신으로 둘이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해야 되지 않나요? 한 명이 하는 팟캐스트가 예. 한 명이 하는 하나 팟캐스트가 시작됐다고. 시작됐죠. 엄청난 팟캐스트. 엄청난 팟캐스트. 엄청난 팟캐스트 아니고. 한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친 그렇죠. 블록버스터. 너무 오래 준비했네요. 힘들어라. 얘기해 주세요. 네. 갑자기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 여기서 이미들 근데 다 아실 것 같아 이미. 그렇죠. 우리 들으시는 채널 듣는 정도 멤버가 좀 겹치긴 하죠. 이게 트위터에서 몇 번 얘기해서 제가 레트로텍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예. 네. 첫 에피소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말 맞나? 네,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 월요일 날 올렸죠. 올려서 나왔고 말하고 다닌 지 너무 오래돼서 그날부터 어떠냐고 괜찮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작년에 워케이션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놀았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워케이션 갔을 때 지금 바로 녹음을 하라고 일단 파일럿을 그쵸. 녹음해 보라고. 그때 안 그러면 지금 시작 못 한다. 그렇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안 하고 약간 진짜 대단하신 거는 그때 시작 못하면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서 네. 결과물까지 나왔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래 얘기하고 다 했더니 이제 역으로 압박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언제 하냐고 말만 하지 하냐? 말고 언제 해? 그래가지고 보통 그 해야 압박을 되겠다. 견뎌내고 못하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본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승우님이 제가 계속 좋았습니다라고. 좋으셨나요? 그쵸. 아, 저보고 이제 제가 반대로 쫄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들었냐고? 아니요. 또 뭐 하고 계신가요? 이분도 어디서? 이제 지금 댓글 남기신 이승훈님도 이제 밤라디오라는 네네네. 트위터 스페이스 이제 X 스페이스인가요? 그건 이름이 뭐지 이제? X 스페이스 X? 그건 이름 뭐지? 해가 거기서 하는데 이제 제가 하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셔야겠네. 제가 했으니 이제 제가 다시 쫄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대본을 한 2월부터 쓴 것 같아요. 대본을 와. 이게 약간 팟캐스트를 안 해봐서 우리 44비치는 대본이 없잖아요. 네네네. 주제만 하는데 네. 그걸 약간 조사해서 하려다 보니까 내용만 막 적어놓으면 말할 수 있는지 아닌지 제가 감이 없어서 이걸 약간 말한 것처럼 적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본을 적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재밌긴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네 이때.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막 공부하기 바빴는데 지나서 이제 앞뒤 흐름이나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관계였구나, 이런 걸 좀 알아서 좀 재밌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본 속도가 좀 올라가고 저도 그냥 감이 없어서 몇 부작인가요? 전체 팟캐스트는 없고 이렇게 일부 첫 번째 주제를 그래도 제가 좀 잘 아는 거 막 안 찾아봐도 대충 흐름을 알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잡았거든요. 네. 사람들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프로토타입부터 리액트까지 어떻게 왔는가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재밌겠다. 그리고 그때 말했을 때 다들 좀 괜찮아 재밌겠는데요? 이렇게 네네네. 해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제 기준에서 에피소드 1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A가 올라간 건데 지금 기획으로는 한 7편 정도가 나올 거가. 일부가? 1회. 왜냐하면 이제 지금 프로토타입 나오고 다음이 제이퀄이거든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제이퀄이 아직 시작 안 했죠. 1B가 제이퀄이고 1C가 왜 프로토타입보다 제이퀄이가 이겼나? 제이퀄이가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둘 다 있었는데 왜 이겼어? 잠깐만요. 예. 제가 1A를 들었거든요. 네. 프로토타입 JS가 네.
1시간 반 동안 프로토타입 그쵸, JS가 그쵸. 등장했어요. 너무 pik한데? 1시간 반이 1시간 돼서야. 반이에요? 네. 네, 1시간 37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앞부분에 좀 이제 배경이 있었고 중간 한 1시간쯤 지났을 때 프로토타입 JS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프로토타입 JS만 설명하신 건 한 40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jQuery도 한 40분 정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배경이 없잖아요. 더 이상은 이제 배경이 없어. 아니죠. 1A가 거기서도 배경이 있고 거기서도 그리고 프로타입은 좀 더 내용이 좀 아니 jQuery는 좀 내용이 많아요. 왜냐면 jQuery 모바일도 있고 jQuery UI도 있고 네, 왜냐면 네, 프로타입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 그러네요. 길고 막 거기 막 파운데이션도 생기고 막 이게 별의별 일이 다 프로타입은 그냥 별로 만들었다? 자체는 만들고 그냥 좀 발전하다 이렇게 네네네. 한 거라서 초심 버전 거긴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1A 프로타입 JS도 1시간 반이 걸릴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 양이 그리고 전에 CP가 그 한글 긁어서 자기가 이렇게 최근에 두고 지인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배어에 나오는 시간을 하니까 정확하더라 했는데 별로 안 나왔거든요. 제 기억에 한 40분인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네. 진짜요? 1시간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러고는 밤에 녹음을 하러 올라가서 마이크 세팅하고 녹음을 하고 네. 제가 지금 로직 프로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게러지 밴드로 파일럿 했다가 제 친구 음악하는 제 친구가 거의 기능 하나도 없다고 로직 프로 사라고 해서 로직 프로 사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마디로 나와서 시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시간을 이렇게 바꿔봤는데 55분 이거 55분이구나 했는데 근데 왜 벌써 11시 반이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은 내려갈까요? 내가 이렇게 늦게 올리 시작했나? 왜 벌써 11시 반이야? 이러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딱 하니까 1시간 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B가 jQuery고 1C가 지금 거기까지 대본이 있으니까 네. 왜 jQuery가 이겼냐고 네. 그러면 이제 1D 가면 지금 생각은 이제 그 시대에 걔네 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무툴스, 그쵸. YUI, EXTJS, EXJS 뭐 많거든요. 많죠. 이제 걔네들도 한 번씩 언급해 주니까 와. 걔네 하고 나면 이제 5번째로 가면 이제 앵귤러 그러니까 그 사이가 또 있어요. 뭐 네. 백본 맞아 뭐 맞아. 그 중간에 네. 과도기를 채우던 애들이 그쵸. 있거든요. 백본이랑 뭐 투웨이 바인딩 하던 프레임워크들 막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앵귤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가 하면 7편 정도가 나올 것 그 같은데 리액트 짜봐요. 이후에도 근데 또 춘추전국이 한번 살짝 오다가 말았잖아요. 뷰 스벨트 네. 있죠. 거기는 다룰지 안 다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컨셉 자체는 이제 레트로텍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RSC 뭐 이런 걸 막 설명하고 이럴 의도는 아니. 그거는 지금은 알고 사람들이 아니까 아마 언급은 할 것 같은데 일단 생각은 거기까지인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jQuery 공부하다 보니까 요즘도 의외로 jQuery 많이 쓰더라고요. 네, jQuery. 저 궁금한 점. 그래서 로직 프로의 기능은 만족하시나요? 뭐 제가 뭐 쓰는 건 없는데 조금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값어치는 한다. 값어치는 한다? 네. 근데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아. 한 편밖에 안 해봐서. 근데 그 파일럿 때 몰랐는데 그게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녹음을 하면 뭐 여기서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중간 공백이 있잖아요. 그죠. 하고 막상 또 혼자 하니까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네. 대본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잘랐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네, 녹음을 잘라니까 이제 녹음한 파일이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잘린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당겨서 붙이는 거죠. 와. 붙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동으로 안 되나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전화했죠. 자동으로 안 되니 이게? 자동으로 안 되니? 그때 자동이 있더라고요. 이제 몰랐는데 로직 프로도 심플 모드가 있고 뭐 어드밴스 모드 네. 이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약간. 근데 저는 약간 처음이니까 처음에 선택이 나는데 심플 해야지. 어드밴스는 너무 왜냐면 그거는 뭔가 다양한 음악을 하는 원래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했는데 거기에는 그거 없었고 어드밴스드로 하니까 이게 자동 땡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 편하겠다 뭐 그런 거고 음질은 요 세팅 같은 걸 해봐야 될 건데 그거 제가 조정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좋던데요? 모르겠어서 그러고 저번에 해보니까 나쁘지 없었어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쵸. 그리고 녹음해야지 한 거는 한 6월부터 이제 시작해야지 했는데 막상 저 이게 사입 서비스 제가 와서 말만 하지
최근에는 쇼노트 쓰지 원래는 그냥 전 그냥 말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팟캐스트의 생태계를 전 듣기만 하지 잘 몰랐던 거죠. 이제 막상 올리려고 하니까 생각했거든요. 저는 약간 국내 플랫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왜냐면 팟캐스트는 제 기준에서 이제 오픈 플랫폼인데 이거는 특정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게 아니라 그럼 어디 올릴까 하다가 이제 제가 듣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근데 스포티파이는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너무 네임 밸류에 제가 너무 넘어간 것 같고 또 구글도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팟캐스트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다 보겠지?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에 팟캐스트라는 탭이 생겼어요 새로. 그래서 요 4개 하면 못 듣겠어? 유튜브도 있는데 하는 생각으로 4개를 선정해서 했는데 이제 오픈하려고 이제 녹음 파일럿을 녹음해놓고 딱 보니까 나 피드가 필요하네.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네. 피드를 어디서 만들지? 하다가 저희가 지금 구글 클라우드 플레이어 쓰니까 거기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코딩을 막 하다가 제가 피드만 만들 수도 있지만 피드를 만들려면 사이트가 있어야 편하잖아요. 그래 그렇죠. 이렇게 글 쓰면 딱 포매팅해서 하니까 그래서 사이트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다 올리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공부해가지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근데 막상 하니까 스포티파이는 제가 원래 안 써서 그냥 한국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스포티파이를 했는데 한국 유저들은 제약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최근에 바뀌었다는 것 같은데 한국 유저는 앱을 키면 그냥 프리미엄 가입하라고 뜨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 같은 거는 무료잖아요. 무료도 플레이가 안 그냥 된다. 프리미엄 팝업이 뜨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예, 네, 예. 네, 근데 그래요. 그 옛날에 안 그랬다는 얘기도 있던데 좀 찾아보니까 한국 열리고 바뀌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팟캐스트를 내가 들어볼 수가 없는 거죠. 스포티파이에 올렸는데 웹에는 나오거든요. 네. 안 돼요. 근데 미국 VPN으로 붙어서 거기서 가입하면 되더라고요. 오. 그걸로 들어가면 또 돼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아주 이상해. 그리고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웹도 있고 앱도 있거든요. 그 웹에 들어가서 그 내 피드를 등록한 거죠. 그 네. 팟캐스트를 그 등록해서 거기선 잘 보이는데 앱에서는 이상하게 로그인이 안 돼. 이거 다른 플랫폼인가 이름이 똑같은데 왜 안 되지? 로그인이 죽어도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얘는 못 쓰고 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그냥 제가 이제는 피드만 보내면 되니까. 마크다운으로 피드만 써서 이제 올리면 싹 되는데 유튜브가 짜증 나더라고요. 유튜브는 이름만 팟캐스트고 MP3 파일이 안 올라가고 비디오 파일만 올라가요. 그래서 MP3를 다시 비디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귀찮네요. 아이무비에 쉽게 하는 방법 있나? FFmpeg이요. 예? FFmpeg. 그걸로? 네네. 명령어 하나로 하시면 그러면 표지 이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만들어서 넣으시거나 만들어 넣으시면 그래요? 아니면 그냥 FFmpeg 해야 검정 되나? 화면에다가 네. 할 수 있죠. 아이- 그것도 있어요. 약간 우리 옛날에 그 위앰프에서 오디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간단한 효과 넣을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왜냐면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44비치로. 이게 어쨌거나 그래도 최근에 뭐 드론 날리고 그러느라고 아이무비를 계속 써가지고 그냥 아이무비가 생각나 아이무비에 딱 던지고 이제 그래도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썸네일을 만든 다음 이렇게 사이즈도 다르잖아요. 팟캐스트는 다르죠. 약간 정사각형인데 네. 얘는 또 가로로 긴단 말이에요. 그걸 또 편집해가지고 스틸 이미지를 딱 넣었죠. 근데 그러니까 MP3는 130메가인데 영상 파일은 5기가가 나오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걸 이렇게 할 일인가? 약간 이런. 이거 유튜브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 하다가 일단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까지 지금 대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경우 1시까지 올리고 격주의 발행을 기다렸지만 대본을 쓰시느라 계속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갑자기 지금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아직 외부에서 격주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스포를 제 이렇게. 마음속에 목표는 격주인데 승우님이 이제 지금 FFmpeg 명령 올려주셨어요. 비정기? 여기 채팅에는 안 보여요. 어드민한테만 보이나 봐요. 공식적으로는 비정기인가요 그러면? 예? 공식적으로는 비정기 방송인가요? 일단은 거기 애플 팟캐스트에 고르는 게 있더라고요. 고른? 주기 아. 방송 주기 안 네. 골랐어요. 모름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목표는 듣는 사람이 그래도 격주는 올라와야. 네. 근데 저번에 1시간 반이 나와서 저 아는 사람이 이럴 거면 잘라서 올리라고
그러면 매주 하는데 제 입장에서 뭐 그게 큰 차이 있나? 한 번 하고 두 번 자르는 게 더 귀찮은 것 같기도 근데 하고. 완전 팟캐스트 듣는 입장에서는 긴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 시간도 짧아. 저도 사실 저도 제가 듣는 팟캐스트 대부분 2시간짜리거든요. 사람들. 그거 딱 괜찮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나쁘진 않아. 30분 좀 짧아요. 금방 들을만 한번 끝났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자르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인프런이나 강의 쪽이나 아니 유튜브 올릴 때뭐 약간 그게 집중력 떨어지지 않도록 잘라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 늘리기 위해 자르는 것도 있는데 팟캐스트는 자르는 게 꼭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반 정도? 그쵸. 한 40분, 50분 정도? 그래서 지금 격주 목표고 이제 어차피 계속 하려면 대본을 미리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사실 2주 내에 대본 시간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저 뭐 전업 팟캐스터는 아니니까 이제 뭐 2주 내에 써서 녹음해 봐야죠. 근데 하다 보면 좀 조금씩 익숙해지고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지금은 긍정적으로 하시다 생각해보고 보면 대본을 점점 안 쓰게 될 것 같긴 해요. 좀 그런 것도 요령이 좀 네. 생기겠죠. 지금 이렇게 말도 써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중간에 이렇게 말 더듬거나 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말할 생각과 지금 써놓은 예전에 2주 전에 써놓은 대본이 조금 느낌이 다른 그쵸. 거죠. 네, 아니면 네. 내가 이 생각이 나서 이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대본이 다른 표현으로 또 나와. 이럴 때 약간 버벅이는데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하다 보면 이제 좀 짧게 쓰고 이런 게 늘 수는 있죠. 근데 뭐 결국은 좀 많이 해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제 녹음은 그러고 한 있어.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 정도 하셨을 텐데 네. 끝나고 뭔가 목이 가거나 막 이런 건 없었어요? 목이 가지 않은데 오. 약간 너무 힘든데? 약간 너무 내려오자마자 저는 그때는 이제 50분 하고 내려온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힘들다고? 사실상 이렇게 안 힘든 줄 알겠는지 혼자 말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내려왔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좀 재밌는 것 같은데 해봐야죠. 근데 지금 이제 녹음도 다 하셨어요? 그러면 1B도 녹음을 아니 다 아직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네, 했어요? 그건 이제 바로바로 그때 녹음해서 해야죠. 음. 이제 대본 쓴 지 좀 돼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좀 다듬고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냥 네 일단은 뭐 시작은 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막상 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웹에 좀 관심이 많아서 웹 쪽으로는 할 얘기가 막 엄청 많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요. 또 자꾸 격가지로 가시더라고요. 계속 웹 얘기만 하면 또 뭐 그러니까 좀 섞어야지 하는데 딴 거는 좀 또 모르는 분야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2010년만 넘어와도 자료 찾기가 좀 쉬워요. 근데 2010년 밑으로 2005년에서 막 그 안팎 가면 네. 자료도 없고 링크도 다 깨져 있고 이제 최소한 링크만 찾으면 웹 아카이브 가면 다 꺼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URL을 찾아야 되는데 그 레퍼런스를 찾는 게 되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이트가 지금 다 없어져서 구글 검색으로는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걸 언급한 애들이 지금 남아 있는 블로그가 있어야만 내가 그걸 찾을 수 있는데 URL 그게요. 링크는 깨져 있지만 그 URL만 복사해다가 아카이브에 네. 넣고 찾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막 그 대본 쓸 때도 오래 걸린 게 그냥 세부 쓴 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봤던 게 이제 제 에피소드에 얘기했지만 이제 아작시안이라는 그 당시에 AJAX 관련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던 네. 매체가 있는데 한 10년 정도 했던 그거를 이제 보통 블로그는 월별 있잖아요. 2010년 9월, 2010년 8월 그거를 다 거꾸로 내려가면서 웹 아카이브에서 왜냐면 그건 검색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네. 구글에서 그걸 하나하나 가면서 관련 링크를 다 끄집어 놔서 아우. 일단은 다 저장을 해놓고 이제 세상에. 그거를 이제 분류를 쭉 했거든요. 이렇게 아, jQuery, 프로타입, 뭐 스크립트 오래 걸리실만 하네요. 이렇게 왜냐면 준비를 그게 너무 많이 하셨네. 자료가 찾기가 좀 어려워. 아.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웹이 그다지 발전이 안 해서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거의 같아요. 고고학자 느낌. 근데 재밌기는 했어요. 네. 그 재밌어요. 성적은 만족하시나요? 무슨 다운로드 성적? 많이 받았나요? 그렇게 많이는 그렇게 많이는?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팟캐스트 저 그거 대시보드 처음 보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잘 업데이트 되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기들에서 각자 다운 받아서 네. 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팟캐스트는 피드를 그냥 맞아요. 내가 네. 직접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팟캐스트 앱을 쓰면 이제 그런 건 아마 기록도 안 남을 그 테고 피드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올리셨으면 그 파일을 다운로드한 횟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것도 근데 그게 파일 다운로드를 하기보다 그냥 저 R2에다가 운영하는데 그냥 뭐지 오퍼레이션이 두 가지 있던데
뭐 싼 오퍼, 그러니까 읽기랑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그게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그게 이제 스트리밍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다운 받아서 들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들으면서 그쵸, 이렇게 받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 이제 쓰기 횟수, 뭐 읽기 횟수 이렇게 막 이렇게 직접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냥 하고 있고 그냥 들을 때 재밌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녹음했으니까 모르겠죠. 들어봐도 재밌는 건지 아닌지 전혀 감이 없는데 하실 때 재미있어서 그런지 들을 때도 그런 재미가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저도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딴 팟캐스트도 계속 좀 집중해서 듣는데 확실히 이렇게 옆 사람이 질문도 해주고 하는 게 듣는 사람이 좀 편한 기분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네. 똑같은 말이어도 한 번 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한 것 같은데 이제 혼자 쭉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때는 막 그럼 내가 혼자서 좀 억양도 막 흥분했다가 해야지 막 그런 상상했는데 막상 녹음할 때는 그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저도 쭉 1시간 말하는 40분 정도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얘기 하셨거든요. 약간 호응도 해주고 해야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호응도 해주고 해야 좀 듣는 사람이 덜 지치더라. 근데 자기는 혼자 아우사님은 혼자 하니까 이게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처음엔 몰랐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근데 또 걱정되는 건 여기서 추임새를 넣고 했던 말을 되받아 쳐주고 하면 이게 2시간이 넘겠는데? 더 길어지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아무튼 근데 뭐 첫 에피소드는 역사를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당시 그런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얘도 AJAX는 현존하는 기술이지만 사람들이 AJAX를 얼마나 알지? 요즘은 AJAX라고 하나? 막 이런 생각. AJAX라고 안 하나요? AJAX죠. 그건 AJAX인데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사실 있다고 AJAX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말 XHR 같은 느낌? 그쵸. 크롬 브라우저에서 자꾸 보이니까. 저는 그 AJAX랑 XHR이랑 둘 다 XML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왜 XML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더글라스 크로포드가 그 제이슨을 만든 거잖아요. 네. 되게 혁명적이었구나. 그런 어떻게 것 같아요. 보면. 주석만 넣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제이슨의 주석만 넣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유튜브에서 승우님이 역사의 인물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알려주는 것도 같이 재미있었다고. 그렇죠. 그 인물들의 근황. 이런 과거 얘기니까 결국은 다 인물 얘기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뭐 기술의 디테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저도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활동한 사람 있고 없어진 사람 있고 아니면 맞아 이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 뭐하지 지금?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네. 그쵸, 코드 뜯어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네. 고생하셨네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드린 노력을 하는데. 생각하면은 아깝긴 한데 지금 대본이 있으니까 책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약간은 그러니까 그 대본을 쓰고 나니까 글로도 올릴까?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스샷을 보여주고 싶은데 약간 이런 거나 왜냐면 그쵸. 그 당시에 그때 요 페이지 이런 거 스샷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게 좀 있는데 글로 쓸까 하다가 나 왜 팟캐스트 하지? 그러면 좀 더 글로 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슈카님이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혼자서 텐션 맞춰가면서 네. 그 긴 시간을 하는 게 아무튼 저도 곧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파일럿까지만 듣고 아직 본편은 못 들었는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까 44비츠가 아까 뭐 본인이 녹음하고 재밌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44비츠가 저는 재밌거든요. 저는 다시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나간 편은 잘 못 들어요. 왜냐면 좀 힘들어. 그렇죠.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저는 제가 나온 건 안 들어요. 나갔다는 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아마 이거 녹음하시면서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돼. 그게 제일 힘든 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 저 번역할 때도 내가 번역한 거 계속 다시 봐야 돼.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번역하는 시간보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44주 재밌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컨셉도 그렇고 어쨌건 제가 안 나온 편들 들어가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런 비슷한 컨셉의 팟캐스트가
내가 안 하는 게 있으면 좋겠어. 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거 되게 재밌게 해주면. 해주면은 되게 재밌게 들을 텐데 네. 요즘 뭘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약간 초보자 대상이나 그런 것들이 유튜브나 그런 데 좀 있긴 한데 이런 팟캐스트 느낌으로 IT 쭉 다루는 거는 거의 없어서 그쵸.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청취자들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얼마나 많은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 가도 그래도 알아주시고 이렇게 좀 들어준다고 듣고 있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겠죠. 실무적인 것도 있고 네.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가 확실히 근데 이번에 저도 하면서 그것도 최근에 운동해가지고 운동하면서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원래 밀려있던 팟캐스트가 막 소비이 돼가지고 네. 새로 팟캐스트를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스타트업 얘기하는 뭐 몇 년 된 팟캐스트도 있고 몇 개 있더라고요. 무슨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데 확실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또 과학기술 이런 데 가면 거의 다 외국만 있고 네, 별로 국내 컨텐츠가 사실 좀 없어서 확실히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영어로 들을 수 있으면 들을 게 또 많기는 하죠 사실. 저는 뭐 아 그렇죠. 저도 영어는 근데 두 분은 운전하고 할 때 집중해서 듣기가 힘들어서 들을 때 뭔가 하면서 이렇게 보조적인 느낌으로 들으세요? 팟캐스트를? 뭔가 하면서 그렇게 듣는 팟캐스트가 있고 집중해서 듣는 그냥 게 있고. 듣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집중해서 듣는 거는 저는 보통 운전할 때 듣고 네네. 운전하거나 뭐 운동할 때 뭐 딴 생각 없이 그냥 그거만 계속 네. 들으니까. 근데 뭐 컴퓨터 작업하거나 일하면서도 팟캐스트 들을 때는 그냥 놓쳐도 상관없는 거. 근데 그렇게 들리세요? 그게? 저는 그게 신기. 그냥 궁금해요. 들리는데 좀 놓쳐도 그냥 별로 크게 상관없는. 그러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사무실에서 누가 옆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꽂아놓고 네. 들으시는 건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 같은 걸 업무할 때 많이 듣는데 왜냐면 그냥 뭐 이번에 뭐 무슨 법이 바뀌었어요. 그냥 들렸다가 자세한 내용 뭐 못 듣는다고 나한테 뭐 큰 문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그냥 궁금하면 다시 이렇게 좀 백거했다가 듣고 근데 이제 막 뭘 막 설명해요. 뭐 역사, 이슬람의 역사. 그러면 앞에 놓치면 뒤에는 아예 못 들으니까 네. 이런 거는 그냥 집중해서 듣죠. 근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저도 제가 듣는 게 대부분 뭐 1시간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저도 운전할 때 주로 듣는 것 같고 작업하면서는 저도 거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뭔가 찜찜한 게 좀 싫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업하면서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부분 놓치잖아요. 다시 앞으로 옮겨. 저도요. 또 놓쳐. 저도요. 그렇죠. 저도 맞아요. 저도.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럼 이상하게 듣는 부분만 계속 듣고 못 듣는 부분 계속 못 들어.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작업하면서는 잘 안, 약간 좀 신경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저는 아내가 옆에 TV 볼 때도 드라마 보고 있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내가 궁금해. 그때 가서 막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잠깐 보고 또 그러다 또 작업하고 해서 들리잖아요. 또 가서 네. 봐야 돼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컨텐츠가 있는 거는 잘 안 듣고 음악 듣거나 보통 그렇게 하는 거. 저 같은 경우. 저도. 운전할 때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집중해서 듣는 거 같고 저는 집에서 뭐 업무하거나 뭐 제가 코드 뭐 뭘 할 때도 전 TV를 무조건 틀어놓거든요. 예능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제가 안 봐도 되는데 나오는 하는 방송들이 있어요. 네. 좀 놓쳐도 된 거냐? 뭐 일하고 뭐 이렇게다가 뭐 이거 나오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 이렇게 또 일하고 또 놓치면 놓친 대로 뭐 보면 보는 대로 그게 이제 습관이 좀 돼 있어서 그냥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전에 무슨 책인가 보는데 이제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생산성이 좋다고 착각한다 이런 글이 있어서 난가? 저는 나는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험해 보면 전혀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자기 목소리 모니터링 하시는 거 얘기를 해서 저는 44비치 할 때 내 목소리를 듣는 게 별로 안 어색했는데 왜 그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약간 예전에 뭔가 이 이유로 매주 30분 정도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계속 나오는 건 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매주 모니터링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별로 안 어색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 모니터링을 하니까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입버릇도 없어지고 제가 자꾸 들으니까 저한테도 거슬리거든요. 그렇죠. 뭐
아 이런 거 들리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란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건지 내가 숫자를 세면서 적을 뻔 노이터리 나중에 팬 이제- 생기면 이제를 1화에서 이제 몇 번 했는지 카운팅 해가지고 알려주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이제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막 이런. 자기 그쵸. 입버릇은 모르니까 들어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네, 그쵸. 네. 저도 처음에 저도 사육 서비스는 제 거 안 듣거든요. 그 어색하잖아요 내 목소리라는 게. 그 뭐 사람 구조상 이제 나는 이렇게 안으로 들리니까 원래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목소리랑 실제 목소리가. 그래서 어색하다고 그러는데 저 사육섭에 듣다가 나온 거 보면 내용이 알아서 듣기도 하지만 어색해서 그냥 끊는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또 듣다 보니까 그냥 오그라듦은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레트로테크 많이 들어주시고 또 오래오래 가는 장수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AI가 좋아지니까 좋더라고요. 어떤 면이 좋아요? 그 이미지 만들거나 아, 네, 이미지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 번 만들고 제가 디자이너들한테 디자이너의 자문도 좀 구하고 어떤 게 낫냐 이게 낫냐 이거 난것 같아. 근데 제 취향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요거 난 2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1번 그러니까 이상한데 단호하죠. 디자이너들 굉장히 단호하죠. 이게 훨씬 깔끔한 것 같은데 뭐 해가지고 뭐 근데 그런 것도 옛날에 하려면 너무 촌스럽게 만들거나 못 만드는데 그렇게 몇 개 하니까 그리고 저 이번에 인트로도 좀 고민인데 처음에 이제 영어로 레트로텍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 텍스트 쓰면 영어로 읽어주는 스타트업 서비스 가서 그 목소리 선택이 막 몇십 개 네. 있거든요. 거기서 골라서 야, 이제 계속 들어보다가 고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옛날에는 내가 녹음을 하거나 아 그렇죠. 촌스럽게 발음도 안 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참 나중에는 목소리 학습 시켜가지고 AI가 대본 읽고 이번에도 그거 찾다 보니까 대부분 약간 그런 컨셉으로 많이 많이 있어요. 하더라고요. 자기 네. 목소리로 저는 처음에 예전에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걸 왜 하지 했는데 아 이런 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뭐 그런 거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 했다고 말 안 하고 한번 한번 올린 해봐. 다음에 이번은 그거였다. 아니면 우리도 각자 우리도 대본 쓴 다음에 우리는 대본이 없어요. 그렇죠. 대본 나올 써야 수가 없어. 대본 써야 되는 게 문제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대본도 AI 쓰면 되죠. 아, 그래서 약간 저는 좀 딴 얘기긴 한데 저는 챗GPT가 검색을 없앨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구글에서도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진짜 문제는 AI가 생성한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걸을 것인지. 그렇죠. 근데 이미 되게 이상한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이미 구글 쪽에서도 못 고르고 있고 네이버도 가끔씩 보다 보면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닌 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하얀 배경에다가 태그가 좀 숨기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글을 보면은 이거는 뭐 키워드들을 짜집기한 되게 그래요? 이상한 글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키워드에 딱 걸린 거죠. 예를 들면 키워드가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키워드가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검색 질이 좋아요. 근데 키워드가 3-4개 정도 돼서 좀 이그젝트 매칭되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걸리는데 글을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걸리게 만들기 위해서 짠 글이고 그런 걸로 뭔가 스크립트 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네이버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나 이미 그런 데 많이 침투하고 있는데 AI랑 지금 엮어서도 그렇고 유튜브도 이미 그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대본 자동으로 쓰고 그거에다가 이제 목소리 자동으로 그죠, 입히고 그죠. 그런 거 쇼 컨텐츠 올려서 잘 뜨면 대박 난다 이런 얘기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필터링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걸러낼지. 그러니까 검색 자체가 챗 GPT가 검색보다 좋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검색의 효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네요. 혜태를 봤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퀄리티 컨텐츠들이 역시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레트로 자꾸 테크가 더 너무 좋죠. 자꾸 안 해서 고퀄리티 콘텐츠가 자꾸 안 나와서 그렇죠. 걱정이네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한국에서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콘텐츠로 돈을 버는 게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이너하게 들어가면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선순환이 될 정도가 나와야지 되겠죠. 근데 뭐 레트로 테크로 돈 벌기 쉽지 않아 보여서 네. 슬프네요.
그쵸. 이런 게 돈이 되면 좋은데 확실히 이게 좀 자극도 되고. 맞아요. 자극도 되고. 그러면 좋은데 뭐 정말 잘 되면 저도 뭐 도서 IT 이벤트 같은 걸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다시 서비스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나 아니면 뭐 기껏해야 스폰 받거나 뭐 그 정도지 뭐 네. 그냥 뭐 취미로 하는 거죠 뭐. 음. 사실 그냥 처음에 할 때부터 돈 생각하면 팟캐스트 안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걸 기대했으면 약간 매체 선택부터가 일단 물론 해외에서는 팟캐스터들이 엄청 돈 벌고 뭐 몇 억씩 받고 막 스카우트되고 막 이러지만 스포티파이도 유명한 팟캐스트 자기네 데리고 알았다. 와가지고 대본을 번역해서 영어로 하세요. 목소리도? 아니요, 목소리는 그냥 뭐 직접? 직접 하셔도 되니까. 영어로 하면 그쵸 인구가 다르긴 하겠죠. 씁쓸하네요. 외국 얘기 나와서 잠깐 뭐 외국인지 모르겠지만 AWS에서 갑자기 메일이 와서 봤거든요. 근데 AMCS 코리아, 그러니까 AWS 코리아가 원래 이제 월마다 계산서를 발행해 주잖아요. 내가 사용한 만큼. 근데 AMCS 코리아라는 애들이 몇몇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비스를 걔네가 결제를 담당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이제 이게 무슨 뭐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되지? 피싱인가? 뭐 이런 생각해서 여기 꼼꼼히 읽어봤는데 피싱은 아니고 AWS 공식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인보이스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발행해야 되나? 앞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리셀러는 있었는데 네,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약간 뭔가 한국 법이 뭔가 걸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 FAQ가 사이트에 가면 FAQ가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죠? 질문이 AWS가 AMCS 코리아를 새 서비스 리셀러로 런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은 딱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데 네. 대답은 AWS는 정기적으로 사업 구조를 검토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WS는 AMCS 코리아를 런칭하여 AWS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대로 한국에서 제공되는 특정 AWS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비스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게 뭔가 질문을 다른 대판을 한 것 그쵸, 같은 그쵸.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기분이네요.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비스가 뭔지도 안 나온 것 같아요. FAQ에 보면 네. 이게 무슨 말인지 AWS 코리아에 여쭤봐야 되는 건지. 근데 또 회사 계정으로는 이 이메일이 안 왔어요. 아 그래요? 개인 계정으로 개인 왔고. 그걸로 왔어요? 나도 왔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개인이 무슨 리셀러를 하지? 아 지금 최승우님이 CS 관련해서 자회사로 돌리는 거 아니냐?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겠네요. 네. 아 연락하려면 여기다 연락해라. 근데 결제가 있는데 신기한데. 신기합니다. 저 잘은 이해 못했어요. 저도 메일을 받아보긴 했는데 네. 뭐야 이거 하고서 그냥 보통은 아닐거나 아카이브에다가 네 피싱이라고 생각하거나 할 텐데 어쨌든 공식 이야기다. 뭐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네 변화가 있겠죠. 음. 요즘에 그런다면서요. 저도 원래 전화를 되게 싫어하는데 중요한 거 있으면 문자로 먼저 보내라고. 제가 결제를 못하는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겠죠. 아그 FAQ 제일 마지막에 보면 AMCS 코리아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AWS 클라우드 웬,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 아마존 커넥트, 아마존 차임 SDK 이렇게라고 하네요. 제가 쓸 거는 없는 것 같군요. 네, 저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부 서비스만 하는 거면은 그게 좀 이상하죠. 대부분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네요. 하지만 이상하다. 차임이 뭐였지? 차임이 그거 뭔가- 줌 같은 거요. 음. 진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분리하려고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 서비스. 왜지? 음. 근데 여기 주소 보니까 센터필드 동관 12층이라는 거 보니까 같은 건물에 같은 건물이에요. 있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이 전 좀 어렵게 느껴진 게 AMS CS 코리아로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AMCS 코리아. 뭐 어쨌건 안 나와요. 요걸로 맞아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네. 나와요. 근데 약간 좀 되게 생뚱맞은
그런 그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 사이트라도 만들어 놔야지 뭔가 이게 그죠. 스팸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진짜 스팸인지 맞아요. 제대로 온 건지 사실 이런 스팸이 제일 위험하긴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AWS 사용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보냈을 때 AWS 진짜 사용자면 이게 뭐지 하고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AWS 아마존 이게 5가 0인가 막 이런 거 매일 줘서 자세히 봐야죠. 도메인 맞나 막 이런 거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약간 그렇죠. 뭐 내용도 생뚱맞고 그래, 이게 번역한 건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무슨 소리야 이게. 근데 저도 받긴 했어요. 이거 받았었고 얼마 전에.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제대로 안 읽긴 했었어요. 네. 넘겨버리긴 했었어요. 그러면 특이하네요. 그렇다.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약간 우리나라 정서로 생각하면 자식한테 자회사를 마련해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승계구도를 위한 약간 사전 그런 거 많이 포섭. 하잖아요. 괜히 회사 자른 다음에 네. 이제 납품 밀어주는 거죠. 그쵸, 약간 건데 뭐 아마 AWS 코리아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신기하네. 아마 뭐 그쵸, 사업 목적이나 그런 거 때문에 분리한 게 아닐까 싶긴 한 것 같아요. 전 차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개인 정보 이런 그럴 부분이 수도 있으려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랬고요. 차임. 그다음에 우리가 그 가끔씩 이제 보안이나 인터넷 사용성 관련해서 되게 특히 한국의 인터넷 사용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제일 안 좋았던 게 가족관계증명서 떼러 인터넷 대법원 들어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너굴님이 한번 네. 또 겪었었죠. 거의 끝판왕격이다 이게. 너굴님이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족관계증명서 뗄 일이 많으니까 해봤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너무 쉽게 돼서요. 그래서 좀 놀라가지고 그걸 갖고 왔어요. 사실 윈도우에서도 힘들어서 제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동네 그 뭐죠? 그 자판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무인 민원 증명. 네, 무인 자판기. 무인 민원 증명. 네. 그거는 네. 지문이 왜 이렇게 안 돼? 그 아, 기계죠. 맞아요, 지문이 맞아요. 왜 이렇게 손가락을 지문 몇 번 등록이 닦고 안 해봐야 되는데. 해봐도 이게 안 되는지 네, 모르겠어요. 겨울에 특히 힘들죠. 근데 그걸로 해서 이제 그냥 뽑았었는데 최근에 맥에서 그냥 설마 되겠어 하고 했는데 너무 쉽게 됐어요. 그리고 미리 보기 너무 잘 나와. 아 그래? 하나도 안 깨지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나? 제가 좀 우리 방송을 들었나?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여기도 이제 조금씩 바뀌긴 하는구나, 발전이 있구나 이런 근데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공서 관련해서 되게 많이 좋아진 거는 네. 간편인증 들어가면서 너무 아, 좋아요. 그건 간편 너무 인증이 좋아요. 왜냐면 정말. 그걸 하면서 이제 액티브엑스나 이제 네. 주가 플러그인 설치를 요구 안 하니까 네네. 굉장히 쉽게 인증이 되고 그래서 깔끔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인터넷 지금 대법원도 그 간편 인증 덕분에. 네네. 네. 그래서 여기도 그 인터넷 대법원도 그렇고 음. 거기 어디냐 심지어 홈택스도 되게 쓸만해요. 그쵸. 홈택스. 홈택스도 맥에서 할만해요. 홈택스 좋죠. 안 되는 거 거의 없어요. 좋았죠 이제. 안 되는 거 가끔 있긴 한데 뭐 결제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세금을 거기서 바로 내려고 하면은 막상 창으로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액티브엑스 까세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런 게 가끔 있긴 한데 기본적인 조회 같은 게 있는 거 웬간한 건 다 잘 되고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맞아요. 아직 끝판왕이 하나 있긴 하죠. 그 인터넷 등기소라고. 등기소? 네, 거기 또 어디지? 등기나 그러니까 등기 뽑는데. 아. 말 그대로 등기 뽑는데 부동산이나 이제 네. 그 법인 등기 뽑는데 어. 거기는 끝판왕이죠. 거기는 지금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거기는 지금 윈도우에서도 잘 안 돼요. 음. 윈도우에서도 익스플로러 쓰라는 쪽이에요. 아. 지금 익스플로러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익스플로러를 어떻게 다운그레이드 해서 쓰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와서 그렇게 찍으라는 쪽이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윈도우 11에서 잘 안 될 거예요. 윈도우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을 안 통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등기소로 가야 돼요? 가야겠죠. 등기소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법원인가? 법원? 어떻게 저도 몇 번 어. 뽑긴 했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저도 한 3-4달 전이라서 완전 최근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는 받기를 좀 희망 사항이 별로 없어 보이긴 했었어요. 아마 아마 몇 년? 한 10년 근데 걸릴 것 같다. 들어보니까 약간 거기도 인터넷 대법원 비슷한 느낌인데 대법원 바뀌었으니까 그 시스템 그대로 갔다가 바뀔 수도. 모르겠어요. 바뀔 네, 수도. 등기소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너굴님도 대단하네요. 저 같으면 사실은 다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면 바로 자판기로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그게 매번 시도해 보는 게 그게 되나요? 이제 해보네요. 저 같으면 그냥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희망을 버렸을 것 같은데. 최근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래서 네 아무튼 잘 뽑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고생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뽑아주세요. 지금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은 네. 애니사인 for PC 인증 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확인 선택하시면 저도 지금 얘기 하나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나왔어요. 됐다. 잘못 눌러 설치되면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렇죠. 훨씬 피곤해요. 설치되면 빨리 됐다. 닫고 나왔어요. 아, 제가 아내도 이번에 윈도우 PC를 하나 샀거든요. 게임용으로. 절대로 은행 사이트 들어가지 말라고. 아, 그거 깔지 말라고. 네. 근데 안 그래도 어디인가에서 뭔가 그런 거 하나 했는데 바로 또 키보드 먹통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 게임에서. 예. 그러니까 걔네가 상주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쵸. 윈도우는 거의 깔면 무조건 상주 시켜 버리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듣다가 문득 느낀 건 옛날에는 은행이건 인터넷 쇼핑몰이건 다 뭘 깔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 쇼핑몰은 한 개도 안 깔잖아요. 그렇게 해야 객단가가 아, 올라. 그죠. 잘 팔리겠죠. 그죠. 은행은 왜 안 바꾸는 걸까요? 은행? 은행도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 바뀌면서 대부분의 니즈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아, 모바일에서 굳이 하니까. 웹은 개선할 필요가 없다. 웹 쓰는 사람 아. 거의 없다. 모바일에서 하고 그러네요. 어르신들도 다 모바일에서 하고 네. 그래서 웹 쪽은 오히려 개선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네요. 되게 이상한 은행들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데들도 있고 차라리 그런 데서 이제 모바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웹이 돼야. 네, 인터넷 등기소는 이제 모바일도 없죠. 근데 저는 간편 인증 너무 좋긴 한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공인인증서가 자꾸 만료되거든요. 아, 그쵸. 왜냐면 쓸 일이 없으니까. 음. 네, 쓸 일이 없으니까 어느 갑자기 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면 나 공인인증 없네. 다시 필요한 말- 경우가 가끔 있죠. 가끔 근데, 사건 예. 생기더라고요. 흔치는 않은데 이제 그렇죠. 그때 하게 되는데 저는 약간 이게 아이콘이 계속 늘어가잖아요. 아, 맞아요. 간편 인증 이게 아이콘. 무슨 프로세스로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걸까? 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 이게 뭐 자격 심사도 아니고. 자격 심사 심사하지 심사가 않을까요? 해요? 그러니까 간편인증 사업자로 하려면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등록해서 통과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애들만 들어가는 거고. 서비스 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다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아이콘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되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갈 랜덤하게 때마다 해줘. 맞아. 아이콘 위치도 맨날 랜덤하게 해줘. 그러니까 아,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늘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또 어느 서비스는 종료되거나 닫힐 수도 있잖아요. 약간은 이게 좀 맞아요. 이상한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게 음. 확장성이 별로 없는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A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됐죠. 뭐 카카오톡을 쓴다고 하면 막 이게 자동으로 붙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서비스는 카카오톡이 없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 뭐 여기 보통 내가 카카오톡 같은 건 시작할 때부터 다 있었으니까 다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새로 간편 인증에 누가 승인 받았어. 저는 그걸 쓰고 싶어. 그러면 해당 플랫폼이 인증 등기소가 그걸 해줄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것과 저 이게 약간 이거 볼 때마다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되게 독점주의자. 최승우님이 얘기해 줬는데 역할이잖아요. 실제 서비스에 붙는 건 아마도 영업의 영역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없을 수도 있다. 내가 쓰는 게. 이상한 그러네요. 예, 기존에 워낙 불편했기 때문에 좋아진 건 맞지만 조금은 여기 저는 당근도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요. 이 토스가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그것 때문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를 끌어올려고 그쵸, 그런 것 그쵸. 때문에 이거 빨리 만들어가지고 올렸을 거고 음. 그런 식으로 많이 써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조금 더 제너럴한 프로세스로 내가 하는 인증을 그냥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시스템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좀 힘든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은 좀 시간 지나면 얘도 짜증 나지 않을까. 여기에 막 30개 막 이렇게 어디 있더라 내 거가. 스크롤 하면서 매번 찾아야 돼. 매번. 그것도 랜덤은 순서 바뀌어서 맨날 헷갈려. 이런 내가 쓰는 시대도- 것만 안 보여. 내가 쓰는 것만 안 보여. 카카오만 안 보여. 너무 싫다.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래야죠. 1.1.1.1은 뭐예요? 1.1.1.1이요. 네. 이거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제공한 DNS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거의 이거를 지금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여기 이제 1.1.1부터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요? 스포가 돼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집에서 이제 와이파이에서 제가 네. 현대카드를 요즘에 주로 쓰고 있는데 현대카드 앱이 안 켜지는 거예요. 네. 근데 조건이 와이파이에서 안 돼요. 어. 그러니까 보통
보통은 이제 LTE에서 뭐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LTE에서 안 되는 게 내가 실수로 막 설정창에서 뭔가 건드려가지고 거기가 이제 셀룰러 꺼져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안 되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근데 와이파이에서는 그런 설정이 없거든요. 와이파이에서는 뭐 그 앱 단위로 네트워크 설정 같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거 다 잘 돼요. 그리고 현대카드 다른 거 다 되는데 현대카드 앱만 안 되고 셀룰러에선 되는데 와이파이에서만 안 되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약간 생활로 하면 집에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집에 오면 그렇지, 집에 오면 안 돼. 집에 오면 내 거 딱 와이파이 무조건 붙게 돼 있는데 집에 오면 안 되는 거지. 난 네. 지금 명세서 보려고 집에 이제 어쩌고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명세서 보려고 딱 하는데 집에서 안 열려. 그렇게 며칠 동안 안 열려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셀룰러 바꿔도 되는 거죠. 집에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깨닫잖아요. 이거 어느 집에서 순간.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느끼면은 현대카 왜 이래?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깐만. 그죠. 그래서 약간 여러 깨달음이 가지 오죠. 고민을 했죠.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구분을 안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셀룰러에서 안 되는 거였나? 그래서 조건을 찾다 보니까 와이파이에서 안 되는 거 없고 집에서.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혹시 지금 유니파이를 게이트웨이 쓰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뭐 차단이 걸리나? 아. 그거 외에는 딱히 상상 가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옵션도 그런 게 없어요. 자동으로 뒤에 숨어 있는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그 유니파이 옵션을 쭉 찾아보면서 보안 관련 기능들을 근데 그런 건 딱히 없더라고요. 특정 IP나 특정 사이트를 막아버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서 물론 뭐 커스텀하게 룰로 막을 수는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찾아서 이걸 막아준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룰을 찾는 그런 컨셉은 아니라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문득이 아니다. 제가 데스크탑에서 현대카드 웹사이트 들어갔는데 현대카드 웹사이트가 안 열리더라고요. 오. 현대카드 웹사이트만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삘이 왔죠. 쎄하다. 뭔가 쎄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DNS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네. NS 룩업 쳐가지고 현대카드 주소를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는 DNS가 이게 와이파이에다 저는 붙여놨거든요 설정을.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유기에 붙여놨거든요. 네. 말하자면 네. 라우터에 붙여놨으니까 제가 와이파이 접속을 하면은 1.1.1이 무조건, 자동으로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커스텀하게 그 우리 세팅창에 설정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1.1.1로 자동으로 잡히는데 1.1.1로 현대카드닷컴을 조회하면은 주소가 안 뜨더라고요. 지금도 안 해보고 떠요?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뜬다. 지금은 떠요. 그럼 지금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한 3, 4개월 전에 누군가가 1.1.1.1로 DNS 쓰니까 현대카드 앱이 안 된다. 이런 글이 뭐 클리앙 이런 데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했다가 좀 지나도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안 된 거죠. 한동안. 그러다가 지금은 또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까지 모르죠. 모르겠어요. 이유까지 모르겠고 일단 1.1.1.1에서만 안 된 것 같고 뭐 KT 쪽 DNS나 아니면 8.8.8이나 8.8.8.8이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서는 잘 정상적으로 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DNS 정보를 가진 서버들에서 다시 전파를 받아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등록을 하면은. 네. 그래서 8.8.8.8에서만 안 될 이유가 딱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 DNS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걸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실제로 한국 사이트들 중에서 금융권 관련된 것들 중에서 1.1.1.1로 DNS를 사용할 때 안 되는 것들이 가끔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CP님도 같이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한국의 특정 사이트들 중에서 거기 조회가 안 되는 케이스 있다. 라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뭐 특정 경로로 등록을 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로가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디버깅 하진 못했고 근데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뭐 찾긴 찾았죠. 음. 그래서 집에서 현대카드 앱을 잘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럼 어떻게 쓰세요? 8.8.8로 바꿨어요. 구글 DNS로 바꿔가지고 그걸 쓰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의심해볼 만한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잘 돼야 되는 사이트가 특정 조건에서만 안 된다. 근데 내가 뭐 1.1.1로 등록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 와이파이 DNS 바꾼 적이 있거나 그럼 한번 의심해볼 만한 것 같다. 근데 DNS를 근데 디버깅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사실은 어렵죠. 1.1.1 세팅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3년 전에 했다가 사실은 나 지금 뭘로 돼 있지 찾아보기 전에 사실 잘 기억 못 하는데 내가 되게 돌면서 나 1.1.1 다 써야지 하는 거 아니면 저도 하다 보면 언젠도 세팅하는데 어쨌든 그냥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참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HTTPS 논란이 있을 때 음. HTTPS로 암호화해도 트래픽을 암호화해도 DNS 서버에서 조회하는 기록까지는 암호화할 수 없다는 그쵸. 게 있었잖아요. 예. 예전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1.1.1.1도 그런 걸 지원하는 DNS로 되게 많이 홍보했었잖아요. 그런 용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충돌이 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기술적으로까지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냥 이제 좀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8.8.8.8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본에 캣이 잡혀 있는 거 사용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그냥 저도 기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현대카드 쓰는데 많이 쓰는데 전혀 없는 거 보면 저는 이제 1.1.2 세팅 안 해놓고 쓰는 쓰니까. 거 같아요. 예. 전 한동안 그래도 빠르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으로 예. 다 바꿨었거든요. 그럼 약간 통신사 DNS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죠. 걔네가 내려주는 뭔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은 기분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구글도 많이 쓰고 이 이슈가 클리앙 검색해 보면은 저 말고도 올라온 게 클리앙에 올라온 거밖에 없긴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글인데 코레일 안 되는 원인도 1.1.1.1이었다고 와. 하는 얘기가 코레일. 있네요. 네. 근데 좀 안 되는 서비스 있나 봐요. 한국 앱 중에서는. 좀 있나 보군요. 네. 보통은 DNS를 의심하진 않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쉽지 않죠. 그렇죠. DNS까지 의심하러 가기 쉽지 않죠. 네, 쉽지 약간 않죠. 통신사 문제인가? 이런. 아니면 그래서- 카드 앱 장애인가? 그렇죠. 평소에 이제 장애 아유 살아났네 이제 집을 나가면서 아유 서버 살렸네 이러다가 집에 와서 또 죽었어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카드 앱이란 걸 사실 자꾸 그게 반복되면 담당자가 퇴근할 때 서버를 끄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게 뭐 트위터처럼 계속 열어보는 앱이 아니라 뭐 할 때 확인할 때만 이렇게 한두 번씩 열어볼 네, 거잖아요. 네.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한두 번 많이 열어야 뭐 이러니까 사실은 패턴을 보기 어렵죠. 어렵죠. 사실은. 저도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아이폰에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죠. 근데 클리앙 보니까 일주일 전에도 일주일 전이 아니구나. 7월 중순에도 있네요. 네. 현대카드 앱 언제 안 된다고. 근데 밑에 댓글에 DNS 바꾸라고 하니까 됩니다. 이렇게 와. 올라왔네요. 세상에. 뭔가 막았다 열렸다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예 그 레코드가 없더라고요. 그냥 안 나와가지고. 막 추측을 해보자면 1.1.1.1 혹은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로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가 요청하는 DNS 그 요청 시도를 막는 걸 거잖아요. 어디선가. 그런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얘가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그쪽으로는 안 보내거나. 근데 그게 가능한가? 다른 DNS가 받으면 걔가 또 넘길 텐데. DNS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죠. DNS는 좀 신기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죠. 장애 아니야? 이거 무슨 그렇죠. 니네 난리 난 거 아니야? NS 그럼 조회가 안 된다고. 그 정태영 네이버에 올라오겠는데? 정태영 회장인가요? 트위터 조회 보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나? 요즘 트위터 안 하시나? 못 본지 좀 된 것 같은데. 왜 아무도 그러게. 왜 조용하지? 아, 그 뭐 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보통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커맨드라인에다 쓰실 테니까 NS 룩업 하고서 도메인 치잖아요. 그 한 칸 띄고 다음 인자로 주소를 줄 수 있어요. 1.1.1.1이나 뭐 8.8.8.8이나 이런 식으로 주면은 네. DNS 서버별로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아마 디그 같은 거 쓰면은 옵션으로 줘야 돼가지고 옵션 맨날 까먹어서. 근데 NS 룩업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인자로 DNS 주소 주면은 좀 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DNS 문제는 근데 저는 사실 라우터에다 세팅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고 네. 근데 라우터에 세팅하면 이거 진짜 완전 현대카드 장애죠. 뭐 가족한테 물어봐도 맞아. 넌 돼? 너도 안 돼. 그럼 이거 무조건 현대카드 죽은 거지. 난 또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네.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약간 아까 코레일 얘기했잖아요. 코레일 했는데 나도 안 되는 거 가족도 안 돼. 이거 지금 장애네 이거. 어렵다. 사실 이런 게 사내망에서는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회사에서는 많이 있으니까 회사를 네. 의심할 텐데 집에서는 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구글 좀 요즘 안 괜찮다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나요? 아 구글 얘기는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아 그래? 길어질까요? 아, 길어질진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요? 뭐 짧게 하고 뭐 길어지면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트위터 얘기를 하나요? 트위터도 길어질 것 같은데. 아, 구글 얘기 뭐 짧게 할까요? 네. 구글이 확실히 요즘에 프로덕트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 잡담하다가 나왔던 얘기인데 프로덕트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못하. 그래서 저도 아직 구글을 엄청 많이 쓰니까 많은 걸 쓰는데 네. 전에 아마 바드 좀 실망이 컸죠. 오픈 AI에 막 밀리고 있을 때 네. 그때 트위터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순다 피차이를 왜 계속 놔둔 건지, 순다 피치가 뭐 제대로 내놓은 프로덕트 하나라도 있나? 라고 하고 그걸 보고 좀 생각해 봤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옛날에 나온 걸 쓰지. 순다 피차이가 CEO가 된 다음에 나온 프로덕트가 뭐가 있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꽤 CEO 됐죠. 되신 지? 네, 됐죠. CEO 된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단 하나도 성공시킨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걸 힘으로 먹고 살지 그 다음부터 약간 점점 그게 확신으로 그러니까 그 뒤로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도 제대로 나온 게 없고 히트한 것도 없고 뭔가 그 나중에 생각 보니까 구글 I/O 최근에 몇 년에 뭐 발표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저도 얼마 전에 나균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했었는데 한 2년 전에 뭐 듀오 같은 거 나오고 듀오가 뭐 채팅 앱이었나 네, 뭐 채팅이랑 저거랑 합쳐놓은 네, 거, 그리고 영상 합쳐놓은 뭐 거. 미용실인가 예약하는 걸 AI로 보이스로 하는 그런 거 거 막 있었죠. 시연해주고 네. 막 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음, 그거 어디 갔지? 그거 벌써 몇 년 듀오 됐는데 사라졌어요. 듀오는 없고 저거랑 그거- 합쳐졌죠. 그거 할 때 막 뒤에서 조작했다고 했나?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뭐 그렇기도 뭐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때 그랬으면 1년 정도 지나면 나와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게 그거는 그냥 시험만 하고 끝난 건가? 약간 그런 생각하니까 실제로 뭐 나온 게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서 요즘 또 AI 밀리니까 네. 결국은 그런 게 쌓여서 밀리는 거 아닌가? 제품을 못 내놓고 2019년에 올라왔네요. 구글 CEO로. 19년. 아니다, 2015년에. 15년 그쵸. 거의 그쵸. 10년 네, 다 됐네요. 네, 그렇죠. 8년 근데 뭐 됐는데 저는 순다 피차이가 문제인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그거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잘 모르겠는데 원래 구글이 프로덕트가 되게 악명 높았잖아요. 그래요? 사용자를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의미에서. 아, 약간 저도 옛날에 경험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구글 포토에다가 사진을 올려요. 한 200장 정도 올리잖아요. 5장이 안 올라가. 근데 5장이 뭔지 안 알려줘. 그게 사람 미치는 거죠. 기분이 안 좋아.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은 5장이 안 올라간 걸 안 알려주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200장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게 그렇죠. 보통 그래서 난 아니야. 200 중에 195개 성공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많이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는데 그 집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되거든요. 네. 근데 몇 개가 빠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근데 구글 약간 여기 저는 구글의 스타일로 보이는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한 200장 5장 빠져도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죠. 약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 전통에서 여전히 많이 뭐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 조금 있고 그리고 약간 제가 느낄 때는 다른 회사에 굉장히 좋은 프로덕트 매니저 그러니까 프로덕트 오너라고 불리는 그런 직군이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 구글에서는 약간 그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환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구글 맵을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인터페이스가 진짜 구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구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없을 수가 있지라고 싶을 정도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글 맵은 인터페이스가 구려도 쓸 수밖에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구글 맵 정도의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어요. 듣는 사람은 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대안이 구글 없다는 맵이 거. 대안이 없다는 게 네. 실제로 구글 맵을 쓰는 사람들한테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이게 만약 전 세계에서 내가 뭐 여행을 한다든지 그렇죠. 장소 저장하고 싶다거나 그런 거 뭐 이동 경로 찾거나 했을 네. 때 결국엔 구글 맵밖에 없거든요. 진짜 쓸만한 게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산다면은 애플 지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좀 넓은 컨텍스트 봤을 때 네이버 지도도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구글 맵은 좀 버리기 힘든 프로덕트다. 해외 가면 그렇죠. 대체가 힘든 프로덕트인데도 발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 가진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프로덕트들이 대체 불가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용자들은 막 기능도 바꾸고 하는데 왜 이 기능이 없어진 건지 잘 모르겠고 인터페이스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구글 프로덕트가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구글은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너무 많고 그 자체가 너무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거는 딴 데서 할 수 없어. 네. 이 구글 지도에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파괴력은 어떤 앱을 가져와도 어떤 아무리 잘 만든 지도 앱을 갖다 놔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 데이터가. 근데 너무 구려. 그건 고통스러운 거죠. 그 되게 구글 맵 자체도 오래됐지만 뭐 10년 전부터 전혀 개선되지 않은 기능들도 있고 사실 최근에 기능 개선이 뭐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게요. 제가 최근에 디아블로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디아블로가 욕을 진짜 많이 먹고 있는데 아 그래요? 욕을 진짜 많이 평 먹고 좋은 있어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지만 되게 감동받았던 포인트가 있는 게 패치 노트를 진짜 자세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저 패치긴 했는데 메이저 패치 노트를 거의 A4 용지로 한 10장 정도 나올 10장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엄청 세세하게 막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 이번에 시즌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패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올리는 거 보면서 좀 감동받았어요. 약간 구글 맵 요 업데이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버그를 픽스했습니다. 네. 버그를 픽스했습니다. 아, 그렇죠. 무슨 버그를 픽스했는데 약간 그런 거 보다가 그리고 앱 쪽 그 이런 뭐라고 하지 릴리즈 노트가 장난스럽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진짜 뭐가 바뀐 거 안 알려주고 네. 뭐 재밌게 막 표현하고 그런 거 한동안 엄청 유행했잖아요. 전 그거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약간 그 블리자드의 패치 노트 보면 와 이건 찐이다. 약간 진짜 우리 커뮤니티 로고에서 챌린지 로고 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거기서 한 번 더 정리한 그런 느낌으로 뽑아서 그거는 좀 감동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구글에서는 약간 프로덕트 관점에서의 개선이 많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맵으로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걸까요? 맵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다른 거 다 똑같아. 구글 드라이브도 저는 피차 일반인 것 같고 그런 종류의 어떤 개선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구글은 되게 또 하나 악명 높은 게 고객센터가 없잖아요. 고객센터가 없잖아요. 없었죠. 고객센터에 답을 기대할 수 없어. 제가 지금 구글 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북마크 폴더가 있거든요. 그게 가고 싶은 장소 요건 기본이라서 지울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웹에서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 폴더에. 근데 전 뭐 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안 들어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게 왜 안 들어가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추가된 어떤 매뉴얼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500개 이상은 등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600개가 등록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서 웹에서 에러가 나는 건가? 앱에서는 또 돼요. 그래서 이상한데 저는 이제 그 피드백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구글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것도 골 때리는데 구글은 그 고객센터가 아니라 커뮤니티라는 것도 운영하거든요. 네. 옛날에 막 그 지도 쪽도 지역 가이드 이런 거 기억하세요? 네. 그런 거 한참 유행했잖아요. 사람들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한동안 이제 지도 반출 문제 때문에 다 한국은 사라지긴 했지만 거의. 전 아직도 있긴 한데 가이드. 그러니까 그런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커뮤니티 자체 죽었죠. 근데 미국도 지금 가 보면은 그 질문들을 그 구글 맵 또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유도하게 만드는데 거기서 누군가 답을 해줘요. 그 사람들은 커뮤니티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구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엄청 구글하게 옹호적인 옹호적인 내용으로 구글에 거의 편을 들여다 들듯이 하면서 약간 고객센터처럼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 진짜 좀 답이 없다 얘네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회사지만 좀 프로덕트 관점에서는 이제 답이 없는 것 같다. 그 원래 세코폰 가지고 다니면서 타임라인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그것도 했었죠. 네. 타임라인 기능이 너무 좋아.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그냥 제 아이폰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건 또 다음에. 거기도 또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요즘에 그런 건지 모르겠고 그 커뮤니티로 Q&A를 FAQ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예전에 저도 링크드인인가 어디서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 CS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을 줄 때까지 좀 기다려. 타임존이 다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왔고 좀 있다가 메일이 왔는데 그 실시간 채팅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 어딘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실시간으로 채팅을 해줘. 직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직원이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래.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업무 때문에 잠깐 끊겼거든요. 다시 재연결을 눌렀더니 이번에 다른 자원봉사자도 나타났어.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게 유행인가? 신기한 세상이고. 네. 그 사람들은 무슨 리워드를 받길래 이런 걸 하는 거지? 이런 CS의 외주한가? 생각. 네, 좀 그런. 구글은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구글은 그 많이 대답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구글 셋지? 무슨 프로덕트 엑스퍼트 아, 붙어 있어요. 하지만 구글 직원은 링크드인도 아니야. 그랬어요. 링크드인도 그랬어요. 지식인이네요. 지식인. 그 별 받으려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별만 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혜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있을 그거에 수 있겠지. 채택이 되면은 뭐 컨퍼런스에 보내준다던가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구글이 아쉽다. 아무래도 프로덕트 발전이 없는 것도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경쟁자가 만들어내기 좀 힘든 구조인 그렇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랑 돈을 이 얘기도 아웃사이더님 했던 것 같은데 돈을 버는 게 어차피 유튜브랑 애드센스기 때문에 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니네 알아서 해봐라 한번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순다 피차이가 제품 부사장이었더라고요. 프로덕트 부사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장이 분이 됐는데. 프로덕트를 맡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지만 약간은 더 약간 그 생각에 꽂힌 것도 MS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사티아 나델리가 맞죠 이름? 네, 사티아 나델리. 사티아 나델리가 되고 나서 프로덕트가 엄청 나오기 시작하고 네.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티아 나델리로도 한 10년 됐지만 처음 막 1년 2년 나왔을 때 딱 제품 볼 때 이거 대표 되고 만든 거 아니다. 원래 MS에서 만들고 있었던 건데 왜냐면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기획한 게 아니라는 네. 걸.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회사가 크니까 내부에서는 다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었는데 잘 끄집어내? 전에는 그걸 안 끄집어내 주니까 못하는 거 아닐까. 사실 전 여기 내부에서도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쵸. 분명히 뭔가 다 하고 있을 텐데 결국 그거를 대표가 막에 죽이면 그러니까 대놓고 죽이진 않겠지만 잘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구글맵 팀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사람들 바디에 가 있어 이러진 않았을 거란 네. 말이죠. 근데 약간 그런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구글맵 좀 요즘 해외를 못 가니까 오랜만에 봤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그치 얘는 스트리트 뷰 처음 나왔을 때 그 감동하던 시기가 딱 생각난 것 같아요. 와 이거 그런 거 없잖아요. 한 10년 없지 않아요? 그런 거? 저 미쳤다. 처음에 딱 보고 지금 그게 모든 지도에 다 들어갔잖아요. 네. 저 짱이다 했는데 처음 봤을 때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지금은 그 기능 더 구려진 것 같아요. 그래요? 쓰다 보면은 그래요? 해외 쓰다 보면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 한 6년 전에 구글맵 호주 갔을 때 써봤는데 그때 맵으로 길 찾기를 하면 교통편을 이렇게 2개 이상 알려줬거든요. 대중교통을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한국 맵엔 그게 안 됐었어요. 그 환승 정보나 네. 이런 것들을 안 알려줬었단 말이죠. 그래서 와 이런 게 언제 돼? 너무 신기하다 하다가 한 1년 2년 지나서 한국에도 이제 맵들이 그런 걸 도입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구글맵이 선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엔 뭐 안 써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지금은 그 단계는 좀 지난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한 포인트가 이런 게 있는 거죠. 비행기가 나오네. 약간 그런 것들. 네. 근데 비행기가 나오는 건 좋은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너무 잘하는데 그런 게 그렇게 막 정밀도 높지 않다. 되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제가 최근에도 하나 느꼈던 게 예전부터 뭐 시피님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시피님랑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럼 스타일이 좀 다른데 네이버는 되게 진득하게 오래 하는 스타일. 지도 같은 거 잘 안 돼도 계속 이제 유지해서 10년, 20년 쌓아서 돌아보니까 되게 서비스 잘 만들어져 있고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으로 키우는 게 이제 네이버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저는 구글이 네이버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글은 데이터를 쌓는 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쫓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내랑 이제 어디 놀러 가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구글 트래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구글 여행이라는 트래벨 구글.구글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앱이 없어요. 근데 앱이 없어요? 없고 앱
외부로만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모바일로 들어가면 진짜 개구려서 개구리는 너무 구려서 거의 쓸 수가 없는데 왜냐면 스크롤을 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 이거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근데 이 사이트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기만큼 데이터가 잘 정리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여행 검색하시냐면 여행 관련이라기보다도 비행기랑 호텔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진짜 완전 모든 걸 다 검색할 수 있는 거죠.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항공편 다 검색할 수 있고 호텔도 검색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퀄리티가 OTA 사이트들보다 높아요. 근데 예를 들면 스카이스캐너나 아니면 호텔스닷컴이나 뭐 이런 OTA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OTA들의 메타 검색 엔진들이 있잖아요. 거기보다 구글 트래블이 훨씬 좋아요. 퀄리티가. 물론 여기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가끔씩 빠진 데이터들이 있기는 한데 최저가 찾는 것보다도 뭔가 이런 항공편이 찾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브랜드의 호텔이 특정 체인의 호텔이 특정 지역에 있는 찾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여기밖에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건 약간 정보 찾는 용도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데이터가 있으니까 만든 것 같은데 프로덕트 관점에서도 만들다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좋은데 이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잘 포장해서 끄집어내면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OTA 다른 OTA들 압살할 정도 있을 정도로 대박이다라고 할 만한데 안 하는 거죠. 이건 로그인하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근데 저 이거 듣고 약간 이거 뭐 로그인하는 사이트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트래블.구글인데요? 잠깐만요. 저는 구글.com 트래블로 넘어왔는데. travel.google.com 맞는데? 거기.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구글.트래블이 있고 트래블.구글 TLD가 구글. 구글.트래블은 뭐예요? 트래블.구글. 트래블.구글. 그들도 있어요. TLD가 구글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개 다른데요? travel.google.com. 아니요. 트래블.구글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트래블.구글로 와봤는데 여기는 구글은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뭐가 좋은 거지라고 하고 있었어요. 거기 말고 구글.com 트래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두고 다 헷갈려서 구글 트립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트립도 있어요. 트립, 구글 약간 트립. 스케줄 짜는 거.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저 앱은 깔려 있는데 네. 사이트 서비스 접었나 봐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샌프란시스코 가 그러면 거기에서 뭐 갈 곳, 뭐 이런 거 저장해 놓고 스케줄 짜고 아마 이런 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 하다가 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트래블도 제가 최근에 변경이 기억이 나는 게 원래 얘네가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가 타임라인 계속 켜놓고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다른 지역을 가면은 타임라인에서 그 여행으로 잡혀요. 거기를 여행했습니다. 예. 여수에 갔다 왔다. 여수 여행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구글 트래블닷컴에서 메인에 보여줬어요. 그거를. 그게 최근에 없어졌어요. 연동이 끊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을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약간 이 프로덕트 관점에서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는 자기 있으니까 어딘가에 이게 뭐 이걸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비행 데이터가 있어. 심지어 구글 맵이 진짜 좋은 게 호텔 구글에서 맵에서 검색하잖아요. 그럼 그 가격대가 나오고 캘린더로 그 주변 가격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주변 날짜들 가격까지 그걸 제공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구글이. 근데 그게 다 모여 있는 게 트래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잘 돼 있어요, 훨씬 더. 근데 근데 또 힘든 거는 구글 맵이랑 분명히 같은 서비스인데 같은 베이스의 서비스인데 네. 구글 트래블에서 그 호텔을 검색했어요. 거기에 대해 정보 쭉 나오거든요. 리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구글 맵에 있는 정보들이. 근데 나는 구글 맵으로 가고 싶어. 구글 맵에서 이 정보를 보고 싶은데 그 링크가 없어요. 조만간 무덤 들어가나요? 트래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큰 조직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구글 맵이랑 협업 얘기하는 순간 올해 런칭 못한다. 약간 이런 느낌. 뭐가 약간 큰 조직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하려면 뭐 규약 지켜야 되고 따로 만들어. 한 레벨 몇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합의 안 보면 이제 너희가 뭘 하는지 나한테 PT 해봐.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면 야 그냥 해. 근데 저는 진짜 데이터 퀄리티로 봤을 때는 사실 다른 OTA보다 훨씬 좋다. 비행 같은 거 검색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는 확실히 좋은데 처음 봤는데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 왜냐면 저 한동안 스카이 스캐너만 엄청 썼거든요. 근데 스카이 스캐너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조건 넣고 막 찾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비행기 검색 같은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써봐야겠네. 네, 구글 얘기까지 좀 오늘 길게 해봤고요.
1시간 50분이 지났네요. 아닌가? 1시간 우리 7시 반 좀 넘어서 시작한 네, 것 같아요. 20분이 지났네요. 1시간이 넘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도 네. 꾸준히 좀 들어주시는 분들 오셔서 감사하고 네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